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2 20번 문항에 대해서 정답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해당 문제 이 지문이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횟수가 음수로 나오는 오류가 있어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에 평가원은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맞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은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점수를 받아보지 못했던 생명과학2 응시생들은 꼼꼼하게 성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기준 10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충북 지역 역대 최다 확진자 수입니다. 음성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60여 명이 집단 확진되는 등 방역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삼성면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확진자 60여 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직원 1명에 이어 다음 날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실시된 전수검사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12월 15일 57명과 인근 보건소에서 6명이 추가되어 총 6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병상 배정을 전체 직원의 30% 가까운 인원인데 상당수가 음성과 진천 지역에서 공동 기숙사 생활을 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충북 확진자는 105명, 추가 집계가 발표되면 하루 전 역대 최다인 105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매서운 확산세가 언제 수그러들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1년 전 요양병원 등 특정 장소 중심의 확산과 달리 지역사회 전체가 불특정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급속한 전파 속도도 방역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특정적으로 위험한 지역이다보다는 저희 도 전체, 지역사회 전체가 확산이 좀 만연돼.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다인 7,8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사적 모임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른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명문고의 대안으로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현재로선 교육부의 회의적인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대선에서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도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명문고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런데 명문고 육성은 기존의 자사고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대안을 찾은 것이 AI 영재학교였습니다. 미래 인재와 AI가 시대적 흐름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충북과학고와 연계하려던 방침에서 별도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김 교육감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육부는 장기 검토 과제란 입장입니다. 결국 AI 영재학교를 조기에 현실화하는 방법은 정치적 해법만이 남았습니다. 마침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도교육청은 이미 각 정당에 AI 영재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AI 영재학교 설립에는 땅값을 빼고도 최소 900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인천이나 다른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런 지원과 관련된 협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공모 계획서에 넣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과 영유아 재난지원금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 영재학교의 설립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지역 정치권이 충북을 위한 대선 공약에 AI 영재학교를 담아야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가계부실을 막겠다며 금융기관들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내년에는 가계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2%포인트 낮은 5% 이하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증가액을 24%나 줄어든 87조 원 규모로 축소한 겁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총량도 분기별 관리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은행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개인들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포함한 신규 대출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대출은 돈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주택과 신용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2억 원을 넘으면 1년 소득의 40%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제한이 걸립니다. 지역의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도 더욱 높아집니다. 대출금에 대한 연소득 비율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기존보다 10%나 축소하고 시행 시기도 반년이나 앞당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주별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 상환 비율이 60%에서 50%로 조금 더 강화되고요. 시행 시기도 6개월 정도 앞당겨집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고소득 고신용자에 한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상한을 절반인 1억 원 초과 대출로 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당장 내년 3월 청주 상당 재선거에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단 윤 전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은행장을 직접 만나 라임 펀드가 재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상관없는 금품 수수 행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체결한 법률 자문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금액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라임의 재판매 의사를 전달하며 설득한 윤 전 위원장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사무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윤 전 위원장이 석방됨에 따라 내년 3월 치러지는 청주 상당 재선거 구도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상당구 당협위원장의 전략 공천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당내 공천 경쟁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만 윤 전 위원장은 정치 상황이 복잡한 만큼 주변 여건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사 노동을 줄이기 위한 식기세척기 구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 높은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해 보니 물과 에너지 소비 성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2018년 연간 9만 대 정도 팔렸던 식기세척기는 지난해 30만 대, 올해는 45만 대 이상이 판매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탠드형 식기세척기 12에서 14인용 5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 등이 얼마나 잘 씻기는지 보는 세척 성능. 밥알과 마가린, 고춧가루 등을 묻히고 2시간 이상 방치한 뒤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 성능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량은 자동 코스에서 최대 1.4배, 표준 코스에서 1.1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동 코스에서 LG전자 제품이 시간당 1305W로 가장 적었고 SK 매직 제품이 시간당 1846W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표준 코스에서는 SK매직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간 에너지 비용도 최대 31,600원과 6,800원씩 차이가 났습니다. 식기도 세척을 할 때 고온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별 물 사용량에서도 자동 코스는 최대 1.4배, 표준 코스에서는 최대 1.6배까지 편차가 있었습니다. 건조 성능과 소음은 전 제품 양호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만 제품이 작동 중이거나 끝난 직후 뜨거운 물과 증기가 배출될 수 있다며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2,57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학생 4만여 명의 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학교 방문 접종은 충주 숭덕학교 한 곳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학교 단체 인솔이나 개인이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을 하게 됩니다. 20일에 충북도민 대상 시상식이 그제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도민 대상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 연구원장이 지역사회 부문에, 안병찬 한국예총 연동군지회 고문이 문화체육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산업경제부문은 김종률 옥천군 기업인 연합회장과 이현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단양군 협의회장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제6회 도시재생 한마당의 일환인 2021년 충북 도시재생 성과공유회가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개최됐습니다. 도내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과 함께 도시재생 유공자와 지역별 우수 사례에 대한 도지사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충북의 11월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지난달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달보다 1.12%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경남 다음으로 높은 것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의원과 관련된 오페라단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청주시가 편성한 해당 오페라단에 대한 보조금 4,715만 원을 사업 부적절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당 오페라단은 이문성 시의원과 배우자가 대표로 지휘자와 또 대표자로 활동해와 이해 충돌을 빚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9월 도내 처음으로 도입한 해피콜 바우처 택시가 교통약자와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바우처 택시 이용수는 5,994건으로 시행 첫 달인 지난 9월보다 34%, 1,550건이 늘었습니다. 또 바우처 택시 도입 이후 기존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도 15분가량이 줄어 평균 20분대로 나타났습니다. 간섭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인 47살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단순히 함께 활동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며 누구를 만났거나 어디를 방문했는지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3명의 충북동지회 회원들도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 노동조합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행안부 장관상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무원의 협력적 노사 문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